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손에 쥔 청구서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민지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지은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제 그 청구서와 함께 민지의 불륜 사진을 신부인 민지에게 보낼 차례였다.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25살의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며 민지를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지는 28살, 지은의 대학 선배이자 첫사랑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클럽에서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집안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민지의 강인함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민지의 보수적인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은이 클럽에서 홀로 앉아있을 때 민지가 다가와 혼자예요. 같이 춤출래요? 라고 물었다. 그날 밤 그들은 춤을 추며 웃었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어머니가 병약한 집안에서 그녀는 항상 완벽해야 했다. 지은은 자신의 고아원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민지의 아파트에서. 하지만 민지는 항상 이건 비밀로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가족은 그녀에게 결혼을 압박했다. 좋은 남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라는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야, 지은아. 우리 가족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은은 울면서도 민지를 붙잡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민지의 결혼을 돕기로 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복수심? 지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민지의 곁을 맴돌았다. 드레스 고르는 날, 지은은 민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너 정말 예뻐 라고 속삭였지만 민지는 고마워, 친구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친구라는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이미 약혼자 준호와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지은은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더 증오한 것은 민지 자신이었다. 왜 나를 버리는 거지? 왜 우리 사랑을 부정하는 거야? 결혼식 당일, 지은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웨딩홀, 웃는 하객들, 그리고 민지의 행복한 미소. 지은은 비용을 지불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사진을 정리했다. 그 사진들은 민지와의 비밀스러운 순간들, 키스하는 장면, 서로를 안는 모습. 지은은 그것들을 청구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냈다. 결혼 축하해. 이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올까 두려웠고 사회의 비난이 두려웠다. 민지는 청구서를 받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 우편물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지은의 이름과 함께 사진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준호가 곁에 없어서 다행이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찢으려 했지만 멈췄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녀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지은을 버린 대가. 민지는 울었다.
왜 지은을 사랑하면서도 포기했나? 사회의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약함 때문인가?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이래? 왜 나를 망치려 해?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가 나를 먼저 버렸잖아. 대화는 격렬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비난했다. 민지는 가족의 반대를 핑계로 삼았고, 지은은 사랑의 배신을 탓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민지는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은은 이 선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긴장감이 고조되며 이야기의 고비가 다가왔다. 민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사진 사건 후 그녀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지는 회사에서 일하며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지은과의 추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한 여행.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던 그날.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약속했는데 왜 깨졌을까? 지은은 그 후로 일에 몰두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며 야근을 밥 먹듯 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고 조언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그녀는 민지를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행복한 부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거짓말이야 라고 속으로 외쳤다. 지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지의 가족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낙인 찍히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민지의 가족 모임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아이 계획은 어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지은에게 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리 이야기 끝내자라고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이미 끝났어. 내가 끝냈잖아의 대화는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그건 핑계야. 내가 약한 거지 라고 쏘아붙였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찔렀다. 민지의 도덕적 딜레마, 지은의 복수심.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런 건 비정상지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지은은 반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어 라고. 응답은 다양했다. 공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지은은 그 속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면 해고될 수 있었다. 민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피곤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과의 만남을 후회했다. 왜 만났을까? 왜 과거를 끄집어냈을까? 민지는 가족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상상하면 두려웠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고 할 게 뻔했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지은은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민지 씨의 비밀을 아세요. 하지만 보내기 직전 멈췄다.
이건 너무 잔인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왜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배신의 상처예요. 용서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민지가 그녀를 버린 대가로.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지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공원에서. 사진 돌려줘라고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이미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닌 후회가 있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아의 상실. 이야기의 절정으로 향하며 더 큰 충돌이 예고되었다. 민지의 가족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아버지가 민지의 우편물을 열어보고 지은의 청구서와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민지는 무릎 꿇고 울었다. 죄송해요. 아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가족 모임은 지옥이 되었다. 형제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였다. 준호에게도 알려졌다. 그는 배신했어 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민지의 삶은 무너졌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민지의 집 근처를 맴돌며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쫓아냈다.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민지는 홀로 서울거리를 방황했다. 그녀는 지은을 원망했다. 내가 나를 파괴했어.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약함이 원인이었다. 왜 가족의 기대에 굴복했나? 왜 사랑을 포기했나? 민지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소문이 퍼지며 민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상사의 말에 민지는 항변했다. 내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일부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립되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았다. 다른 레즈비언들의 고백.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마음속에 민지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를 우연히 만났다. 지하철에서.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돌렸다. 가지마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싸움이 아닌 솔직한 이야기. 민지는 가족이 날 버렸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민지는 이혼을 결심했다. 준호와의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가족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돌아오지 마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어머니는 울며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민지는 가족과 사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투쟁을 이어갔다. 그녀는 왜 복수했나? 라고 자문했다. 상담에서 배운 대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민지의 고통을 알게 되자 죄책감이 커졌다. 지은은 민지를 도우려 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는 내가 원인인데 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사랑, 증오, 후회. 사회의 정죄가 그들을 압박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민지는 그 속에서 강해졌다. 지은은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 민지야, 용감해.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 선택의 대가는 더 컸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아의 재탄생.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지의 공개는 파장을 일으켰다.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의 고백, 동성애와 가족의 갈등 일부는 공감했지만 보수적인 단체들은 비난했다. 사회를 해치는 행위라고. 민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했다. 내가 돌아오려면 그 관계를 끊어. 민지는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의 분열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민지의 곁으로 돌아왔다. 미안해, 함께할게. 그들은 다시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이 아니었다. 공개된 사랑.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이라는 속삭임. 지은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동료들의 냉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녀는 승진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나야?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전 약혼자 준호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시라고. 민지는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변호사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변론했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는 사랑했어요.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개인 사생활기라고 판결했다. 민지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준호의 원망, 사회의 논란. 민지의 가족은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시간을 두기로 했다. 민지는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복수, 민지의 배신. 용서할 수 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노력할게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도 용기 내야 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그들은 미래를 걱정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적 갈등이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다. 복수가 옳았나?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아니, 사랑을 지키는 게 옳았어. 민지는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가족을 버린 게 맞나? 하지만 그녀는 자유를 선택한 거야 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언제 다시 충돌할지 모르는? 이야기의 끝으로 향하며 그들은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가족의 용서는 멀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와 지은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친구들이 돌아왔다.
일부는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가끔 방문했다. 건강히 지내라고. 아버지는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민지는 사진 사건을 떠올렸다. 왜 그랬어?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의 그들은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려 애썼다.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강화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다. 동성애 권리운동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변화의 상징지라고. 민지는 연설에 초대받았다. 저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찾았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지은은 곁에서 지켜봤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지라는 플래카드. 그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의 화해가 다가왔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울었다. 희망이 있어. 지은은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여전했다. 잃은 것들, 결혼, 가족, 사회적 지위. 얻은 것들, 자유, 사랑, 자아.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할게.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회가 변할까? 가족이 받아들일까? 그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민지와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논란도 일으켰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복수로 진실을 드러내는 게 정당한가? 사회의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이 모든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일까? 결국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우리 선택이 맞았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맞아. 사랑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따르는 게 더 나은가?